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한심하기 너무 짝이 없습니다만 또 한 당이 또 있습니다. 도대체 이 당은 또 뭐 하는 짓이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공천 문제를 놓고 지금 양 정당이 어떻게 보면 내분이랄까 드자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그래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한성교 대표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 이 사람들 생각은 도대체 뭐예요? 그게 애초에 지금 저 자매정당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뭐냐면 우리 이 지금 고영신 TV 이 사무실에 분 사무실을 하나 연 거거든. 예, 예. 그런 셈 아닙니까? 뭐 자매까지 갈 것도 아니고. 예, 모정당이 있죠. 모정당. 예. 예. 그런데 그래서 파견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제 한성교 의원은 사선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좀 갈 때 모양이라도 좋게 또 해주기 위해서 대표 자리를 맡겼겠죠. 가서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.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한성교 대표가 딱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 거기서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 말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이지. 내가 그 사람들 하수인이냐 이러면서 화를 버럭내고 하면서 벌써 그때부터 독립할 생각을 했단 말이죠. 근데 공관위를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구성해버렸어. 그러니까요. 예? 예. 그 다음에 공관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니까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또 일방적으로 공천 심사를 다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. 근데 이거 문제지. 완전히 황교안 대표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패싱 정도 무시해버린 거야. 그냥 자기들이 발표를 이미 해버렸다는 것은 이러면 모정당 이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말은 마찬가지거든요. 예.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위상을 보더라도 이건 아니죠. 그러니까 과했어요. 예. 집 좀 봐달라고 했더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습니다 하고 등기까지 가서 탁 해버린 거 아니에요? 등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공천 결과를 발표해버렸다는 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미래통합당에서 어이가 없을 것 아니에요. 그렇죠. 황교안 대표가 그 명단을 보고 황당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그러니까 이 당도 가서 좀 잘 좀 해가지고 총선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하라고 한성교 대표한테 맡겨놨더니 한 대표가 무슨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공병호 공관위원장하고 두 사람이 짜고 어떻게 보면은 이 비례대표 거기도 17석 내지 20석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걸 우리 속된 말로 말아먹으려고 한 거예요. 그것도 독식을 하려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한성교 대표가 나중에 이제 뭐 사퇴하고 난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가소로운 무슨 뭐 야당의 뭐 권력들이 어쩌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그동안에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간의 과정이라든지 자신이 파견된 그 과정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. 사선을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? 그랬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. 이게 더 큰 문제는요. 그래도 국민이 처음에는 그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 자구책으로서 정당 방위책으로서 이거 미래한국당 만든 거는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잘하면 미래통합당이 원내 제1당도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호의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또 이 난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한성규 대표가 어쨌든 이런 사단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만든 1차 공천안이 선거인단 투표에 다시 붙여져 갖고 부결이 된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은 깨끗이 물러나면 되는데 이제 또 폭로전에 들어갔어요. 거기다 막말까지 했습니다. 폭로전은 뭐냐? 황교안 대표하고 뭐 소통이 없었다는데 황교안 대표가 뭐 전화라도 하고 만나가지고 박진 전 의원 종로에서 3번 국회의원 한 사람 있죠. 또 박형준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례공천을 달라고 했다. 그래서 자기가 거절했다. 뭐 이런 것도 폭로를 하고 또 통합당 지도부 뭐 황교안 대표를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패한 권력들이 야권 권력이죠. 나의 개혁적인 그런 공천 작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.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소로운 사람들이다. 가소롭다.
이렇게 통합당 지도부, 모 정당의 지도부를 그냥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막말을 퍼부었어요. 한성교 대표가 가서 정말로 뭐 개혁적인 공천을 했을 수는 있어요. 또 공병호 위원장이 했을 수는 있는데 본래 뜻이 그게 아니다. 당신들 그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개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런데 가서 내가 내 개혁을 했는데 내 개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. 그렇죠.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는 이 총선의 보탬이 되는 공천을 첫째 해야 하고 예. 이게 하니까. 그러니까요. 두 번째는 이 통합이라는 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선출을 해야 하고 또 통합당 측에서는 기존에 24명의 인재 영입 인사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직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그러면서도 좀 혁신적인 공천을 해달라는 게 이쪽 주문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은 차치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참신하게 개혁적으로 했다.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다음 또 미래통합당으로 와서 그동안에 영입한 인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? 네. 이 인사들은 미래한국당하고 별개 사람들이 아니야. 같은 당의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비례대표로 이 공천해야 될 사람은 받아가서 가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새로 뽑아가지고 했거든. 그럼 그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한성교 대표가 정말 사심이 없다가 아니라 사심이 가득한 거야. 왜 사심이 가득한 거야? 자기적 정거입니다. 아니 어디 나한테 대고 그런 거 부탁해서 내가 거절했어. 이걸 말한다는 거는 벌써 또 뒤에서 한 얘기를 그것도 무슨 평의원들도 아니잖아요. 초재선도 아니고 당 어떻게 됐든 제1야당의 대표와 거기 참여정당의 대표 간의 이 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안 맞고 또 화가 날 수는 있어요.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거 끝나고 이야기를 해야지. 이게 표격하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? 그런데다가 이게 뭐 사람을 쓸 때도 정말 그거 다 그 자유한국당 때나 무슨 뭐 또 미래통합당 들어와서나 그 사람들이 영입할 때 그냥 아무나 그냥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나름대로 고심해서 영입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걸 전부 같은 테이블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또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 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는데 아예 싹 배제했다는 것은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이미 그런 이제 의식이 들었다는 얘기거든. 그 권위의식이 들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뭐 근데 나는 이미 떠날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사심이 있겠냐가 아니라 확실하게 사심이 있었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아니 불출마하더라도 또 재보궐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또 막구에서 원내에서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누구 퀴즈 그런 말 있잖아요. 예. 뭐 그런 걸 또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. 예. 한선거 퀴즈. 거기다가 공천 후보 명단도 40명에다 또 예비 후보 6명까지 무슨 46명이나 합니까? 앞서도 얘기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24명 이렇게 영입안 중에서 딱 한 명만 당선권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. 그건 A 이상으로도 안 맞고 또 한 20번 내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보더라도 뭐 전혀 그 사람들을 모르고 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무언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을 받아도 되나 어떻게 보면은 함량 미달에 그런 사람들이 제1야당에 비례대표를 받은 것 아닙니까? 1차 공천안에 보면은. 그런데 그걸 뭐 정치개혁이고 뭐 혁신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일부는 아주 괜찮은 분들도 많이 모셔왔더라고요. 있겠죠. 있는데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공병호 이제 이 공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야. 뭐냐면 이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반발을 하면 이름 뭐라 하냐면 그럼 우리는 그거 절대 고쳐줄 수 없어. 이랬다가 또 조금 더 또 반발해서 하니까 한석 정도는 우리가 고쳐준다. 그 다음에 조금 또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4명. 네 명이가 이거는 뭐 애들끼리 서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공관위원장이라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물론이죠. 그다음에 특히 이 비례대표를 뽑는 이 공천하는 이런 공관위원장 자리는
또 일반 지역 공천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이건 그야말로 당의 진로라든지 당의 이해라든지 당의 큰 그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내 가치관대로 내가 한다 이러면 아니 그럼 공관위원장은 뭐 자기가 그럼 이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안에서 그 정도로 자기가 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. 양심껏 해주고 나가야 될 사람 아니야. 그 공명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아마 뭐 공관위원장을 맡을 만한 경제학자지요. 경제학자고 그 양반도 아주 이 유튜브로서는 뭐 50만 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데 아니 뭐 100만 유튜버도 있는데 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갖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뭐 이분은 이제 자유경제원입니까? 뭐 거기 원장도 하고 해서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런 데서 이제 원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경제학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게는 없는 것 같다. 뭐 대학의 교수라든가 이런 걸 그런 데는 안 거쳤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윤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뭐랄까 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왜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.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. 나는 뭐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공천안이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이 된 것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또 거부가 된 거예요. 표결을 통해서.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도 나 공관위원장 계속 하겠다. 뭐 그런 것 같아요. 강단이 있는 줄 알았죠. 처음에 나 한석은 줄 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. 네. 뭐 이런 강단이 있는 것 같아. 그 다음 내석 또 양보하더니 이번에는 한성교 대표가 나가는 자기는 그렇다고 그렇게 나가서 되느냐.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지. 그러면서 뭐 이게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또 서로 뭐 이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서로 또 수정해가고 하는 거지. 뭘 그러냐고. 그런 거,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렇게 놓기 싫은 모양이에요. 글쎄요, 무슨 사명감 때문인지 아니면 직책 때문인지 아니면 만약 여기서 손 놔버리고 자기 작업한 게 전부 이제 무효화돼 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네. 그 한 대표가 그렇게 사퇴해버리고 이 최고위원회가 총사퇴를 해버렸잖아요.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이 공관위원회도 일단 재구성을 해야죠. 그게 원칙이잖아요.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갈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의원 또 정가변 의원 뭐 염동열 의원 장석춘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갔잖아요. 갔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마 뭐 원유철 의원이 대표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또 염동열 뭐 사무총장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을 이제 일단 모양을 또 새로 갖출 거고 거기서 다시 이제 공관위원회를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그게 또 당헌 단계에 보면 이 시간이 뭐 촉박한 이래 되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. 네, 그런 것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말하자면 그걸 만들 수도 있겠죠. 명단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 27일까지 뭐 그렇죠. 등록을 해야죠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공관위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이렇게 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. 그렇게 보면 이제 최고위가 주도해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별도 공관위를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예. 그래서 자기들이 파견해 놓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무리하게 또 모험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이번 공천 파동으로 황교안 대표로서는 득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정치적 리더십에 손상이 간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이 이번에 과감한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 장악력이라든가 또 앞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의 그런 시행착오를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뭐 마련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득실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? 이런 것도 있죠. 이런 것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황 대표 책임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다. 3.1 천하라고 그러잖아요. 한성교 쿠데타 뭐 그러니까 그것을 3일 만에 이제 진압을 했죠. 진압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엔 그래도 황 대표 뭐 가서 힘이 났어?
뭐 저 사람 진짜 무슨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?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줬던 점에서는 아 그래도 황 대표도 한 칼 있네. 그러니까요. 김영호 공관위에서 너무 황교안 패싱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. 네. 자기 계파랄까 뭐 자기 쪽 사람들이 너무 저조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과연 존재감이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또 있었죠.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면모도 보였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. 네, 뭐 정말 앞으로 그렇죠. 정말 리더십 발휘해서 이 미래한국당 공천을 무난히 잘 만들고 선거에 다시 이제 이 단일 대우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또 한국당 미래한국당 내에서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황 대표가 앞으로 정말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아마 좀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방금 이진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황교안 대표가 빨리 이 공천 파동을 수습을 해서 총선에 총력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. 일모도원이라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.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. 황교안 대표 정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